이제 증상이 있으면 이제 등교 자체가 어려운데 만약에 확진된 학생이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네. 말과 행동을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가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보면 참 사려 깊다, 어른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거나 내가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모두에게 있는 건데 그렇죠. 증상이 없어서 학교를 한 이틀 갔다. 그런데 3일째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 낙인이 찍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가 나올 때에는 바이러스를 미워해야지 학생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말과 행동을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의 토르 시사의 전사 박연미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마른 하늘에 천둥 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자 중에 이 닭을 어디 가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청취자 계신데 이거 상암동 장난감 파는 가게 거기 가서 산 거예요. 이거 파는 데 많아요. 그 그죠? 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네. 가시면 있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 저 휴대폰 뉴스 뒤적이다가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몰고 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비껴갈 게 뻔한 것 같고. 네. 요번에 날아오는 게 1km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6,500만 년 전에 그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던 직경이 그때는 10km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공룡이 멸절한 거 아니에요? 6,500만 년. 뚱커벨 6,500만 년 전 다 기억나죠? 제가 공룡이니까 기억해야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3 학생들 80일 만에 이제 등교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풍경이 이제 학교마다 펼쳐졌어요. 네, 일단 한 반에 30명이 넘는 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눠서 분반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복도에 나가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시를 활용하거나 뭐 강당을 활용하거나 학교마다 사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천과 안성에서는 일단 인천의 학생 2명이 새벽에 확진이 돼서 10개 자치구 중에서 5곳 66개 학교가 등교하자마자 집에 가는 일이 있었고요. 네. 안성의 경우에도 그 9개 학교 학생들이 집에 돌아갔어요. 이게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일단 아이들의 표정만큼은 밝더라고요. 예. 이 마스크를 쓰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어깨동무한 모습을 보니까 참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뉴스 화면만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몇 달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80일 만에 간 만에. 거예요. 자, 아니 네. 80일이면 세계 일주도 하는 날짜 아닌가요? 아이고. 네. 예, 인천은 하여튼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개학 후에 이제 학생 2명이 확진됐어요. 네, 등교하자마자 바로 하교 조치가 취해졌는데 확진자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4개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을 등교하자마자 모두 기가 조치를 했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이 고3 확진자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일부터 19일 사이 미추홀구 어제까지죠. 비전 프라자 건물을 방문한 고3 학생은 등교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보습학원 강사 기억나시죠, 그죠? 네. 이 연관된 감염자도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 아닙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예, 오늘 오전 1시 기준인데요. 누적 확진자가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관련 확진자는 27명인데 이 중 학생 유아가 15명입니다. 예. 지금 저 뉴스 전문 채널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하는 장면 나가고 있는데요.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이제 증상이 있으면 이제 등교 자체가 어려운데 만약에
확진된 학생이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네. 말과 행동을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가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보면 참 사려 깊다, 어른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거나 내가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모두에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같이 받다가 어느 순간에 그럴 수 학생이 있잖아요. 네. 확진자가 됐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왜냐하면 때 발열도 조심해달라. 없었고 네. 또 증상이 없어서 학교를 한 이틀 갔다. 그런데 3일째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 낙인이 찍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가 나올 때에는 바이러스를 미워해야지 학생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말과 행동을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를 하면 방역대책본부가 참 여러 가지로 깊은 그 네.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참 잔인한 바이러스다. 이게 정은경 대책본부장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심리적 배려가 참 중요한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학생들이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2명 확진자에게 또 많은 비난이 가는 것도 좀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병원 네. 간호사 4분이 이제 감염돼서 걱정인데 근데 다행히 이태원 클럽 바닥은 무관하다면서요? 무관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확산되는 추세가 그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성 병원 그러면은 대한민국 5대 병원 중에 한 곳인데 빅5 중에 네. 한 곳이라고 그러죠? 아직까지는 5대 병원 내에서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간호사 1명이 확진이 되면서 동료 3명까지 해서 총 4명 삼성병원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수술실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 삼성병원 확진자의 친구죠. 지인이 서산 지역에서의 간호사인데 네. 이 삼성병원 확진자 집을 방문했다가 확진되는 그래서 서산까지도 지금 확진가 네. 감염되는 예.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 부천의 그 메리트 나이트 이 방문자 중에 이 44명은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요? 네, 43명인데요. 그 지난 1일에 이태원에 방문을 했다가 16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베트남 출신 남성이 있습니다. 예. 30대 남성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됐었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 있는 귀화한 경찰관이 베트남어로 문자를 보내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오. 이 사람을 찾아낸 이후에 동선을 확인해 봤더니 9일 오후 11시 40분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부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 방문을 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종업원과 손님들을 포함해서 265명 정도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웬만큼은 다 확인이 됐는데 지금 43명을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아마 외국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겠습니다만 해서 거듭해서 이분들에게 일단 그 체류 자격 유무를 묻지 않을 테니까 무료로 검사를 받아라. 계속해서 방역 당국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천 나이들을 방문했던 확진자가 베트남 출신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확진된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설득하고 또 확인한 것이 이 베트남 출신 경찰입니다. 아 경찰이 예. 베트남 출신의 귀화한 우리 국민인가 네. 보죠? 그러니까 큰 여성이에요. 역할을 한 거죠. 아. 우리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보은 경장. 아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휴대폰으로 우리 한글 자판으로 어떻게 베트남어 문자를 보냈지? 그러니까 베트남 출신들이시니까 그게 베트남어 자판이 있었나 보구나. 그랬죠. 베트남어 아세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한국이 WHO 신임 집행 이사국이 됐어요. 그만큼 뭐 이 방역 선진국이라는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방역 또 대응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국가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이고 또 대만 국가인데 대만의 경우에는 또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국제사회 인정을 받아서 WHO 신임 집행 이사국이 됐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우리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WHO 총회에서 기조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바로 이런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강립
복지부 차관 지금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네. 집행이사가 됐습니다. 이 WHO 예산 결산 또 주요 사업 전략 운영 방안까지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요. WHO가 플레임이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오가니제이션. 네. 그 일본이 여기 2022년도에 WHO 사무총장 새 총장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일본이 지금 뭐 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뭉쳐야 된다. 한국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상계 기사가 있다고 어제 제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네. 우리 정우영 본부장이 가시면 정말 세계적인 그렇죠. 방역 활동 잘하실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영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리어라고 했죠. 워리어라고 그랬죠. 네. 네. 워리어 네. 바이러스에 대한 워리어라고 했는데 전사. 저는 그 상계의 기사를 보면서 일단 집안 단속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그렇죠. 했으면 좋겠고 예. 정은경 본부장 그 뭐 우리 국민적인 영웅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두 다 영웅입니다만 그 한국말로 기똥차다는 표현을 예.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서 홍보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거는 뚱커벨이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유학파 하겠습니다. 출신. 네. 뭐예요? 기똥차다가. 기똥차다. 네. 일본이 또 보면 오늘 뉴스 중에 작년에 그 수출 규제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 불화수소 업체가 유명한 일본의 그 네. 불화수소 업체 순이익이 18%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90%를 한국에 팔다가 그러니까요. 안 팔아 했으니까. 네. 하여튼 뭐 아베님 댁에 저 불화수소 한 박스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우 깜짝 놀랐네. 천둥 소리 나네. 자 국회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20대 국회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열릴 건데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20일이죠. 오늘 고3 등교도 있는 날이고 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법안 처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난 17대부터 분석을 해보면 이 임기 4년 동안의 법안 처리율을 보면은 40%가 안 됩니다. 17대 국회 그리고 18대 국회는 50%가 넘었고요. 17대 국회 때는 거의 뭐 60% 가까이 됐습니다. 네. 지난 19대도 40%는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37% 현재까지 처리고 오늘 100여 건 정도가 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약 한 38%라고 하니까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10건 중에 4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임위별로 보면 농림부 관련 예산을 처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장 높았다 그래요. 가장 높아요. 이게 네. 보통 법안 처리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이거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이거는 농촌의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중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없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다른 법안들도 좀 그렇게 좀 합심해서 처리하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렇게 이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던 만큼 다음 국회 21대에 대한 기대는 참 크거든요. 네. 제대로 일을 해달라. 그래서 다음 국회는 21대 국회입니다. 네. 20대 국회가 아니고요. 21대 국회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 21개, 오. 별 21대 국회. 21개. 네. 21대가 중요하다. 네. 그 보니까 지금 5월 29일이면 이제 20대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1대 새로 오는 사람들 또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국회의원회관이. 네. 근데 의원회관의 경우에는 8층이 명당이라 그러죠. 뷰가 참 좋다고 뷰가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하는데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일매일 한 2톤씩 폐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 6톤 이상. 이사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 방에서 처리니까. 나오는 그 수많은 문건들 있잖아요. 예. 그 다 털고 나가야 되니까 100명 넘게 낙선했기 때문에 이삿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명당 자리가 6층에서 8층? 8층이라고 8층? 그러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있었던 의원실이 325인데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성 의원이 네. 계속해서 자리를 길을 잡고 있다고 받는다.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있었던 곳들. 615는 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이 네. 썼는데 이제 나가니까 네. 김홍걸 비례의원한테 네.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죠.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으로는 이제 박병석 그 민주당 의원이 뭐 유력하다면서요? 네, 6선입니다. 그 대전 충남 출신으로 강창희 의원 이후로 두 번째 의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전 서갑에서만 6선을 했어요. 21대 국회에 여야 합쳐서 최다선입니다. 원래는 김진표 의원하고 당내 경선이 있지 않겠느냐. 김진표 의원은 5선인데요. 예.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해서 두 분이 만나서 오늘 오전쯤 정리가 될 거다 했는데 오전에 사실상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모양새 좋게 추대를 하는 것으로 되고 이 박병석 의원은 제가 국회 출입할 때 많이 만났던 분인데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온화한 네, 중재 역할 이런 것들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병석 의원이 키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약간 이기실 것 같은데요. 전에 어디서 한번 네. 봤었는데. 네. 남몰래 키 높이? 젤고 앵커의 키는 하늘이죠. 그리고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언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까 지금?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이게 뭐 이제 합당하자고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는 이야기했는데 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약간 민기적 그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두 개의 교섭단체로 갈 수도 있겠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게 또 스물스물 불이 지펴지는 그런 형국인데요. 조영 원내대표는 또 빠른 합당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동상이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국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 워리어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384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서산 확진자는 간호사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간호사라고 말씀을 네. 드린 게 근데 지급은 또 간호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본인의 원래 지급은 간호사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하는 단체들이 도덕성 시비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데 일단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이냐? 일단 회계 처리가 미숙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인데 할머니들 쉼터로 마련한 그 집에 관련한 회계 처리도 미숙했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2015년에 지정기부 받았던 그 10억 원이 처리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예요. 네. 이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지정기부를 했거든요. 이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받았는데 요 회계 처리 과정을 나중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보니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서는 ABCD 중에 C를 주었고 회계 처리에서는 F를 줬다는 거죠. 그렇죠. F 학점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도 회계 처리 미숙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5년이 흐른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하고요. 정신대문제협의회 그러니까 현재의 정의기억연대 전신과 같은 곳인데 별도 단체로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 별도로 받고 기부금 별도로 수령하는데 이 회계에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일부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를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습니다. 다음 국회는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라 바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국회 제 몇 대 국회일까요? 뜬커벨 힌트. 다음 국회입니다. 네. 토르 박연미 기자 네. 워리어. 지금 아직 이번 국회가 임기가 끝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번 국회는 20대 국회입니다. 네. 그럼 다음 국회는요? 아, 너무 노래 퀴즈 힌트 안 되나요? 투애니원이 부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역시 최고예요. 투애니원. 네. 정답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 열려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